저는 한 6년 반 정도는 원자로 팀 소속된 공조기 팬에서 일을 했었고, 그 뒤로 지금 이제 그 설비 진단팀이라고 해가지고 윤활유 주유 파트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움 안에 들어가시고. 그렇죠. 예. 어제는 이제 중류기기 중에 이제 그 중수 순환 펌프라고 있습니다. 중수 순환 펌프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윤활유 교체 작업을 했죠. 중수가 지나가는 라인을 건드리게 된 작업,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폐쇄를 해요. 격리를 하고 이제 연속 호수하고 우주복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진 2명만 투입해가지고 투입하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고 그 경력자가 들어가죠. 해서 모든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작업 한 다음에 투입해서 작업 시간도 짧게 합니다. 1시간 안 넘게. 추루미 작업 관리하시는 교대하시는 분들이 매일 그다음에 매주 매월 측정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 측정해서 오염도가 높다 이러면 저희한테 알려줘요. 그 포인트에 가서 이제 제염하는 거죠. 방사선을 뭐 없앨 수 있는 제염액이라든지 하고 이제 뭐 수세미 같은 걸로 아니면 이제 제염지 같은 걸로 닦든지 박혀 있으면 이제 수세미 해서 이제 좀 긁어내든지 닦아내든지 해야 되니까 할 때는 저희 반면 마스크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입는 옷이 따로 있거든요. 출입하고 나올 때는 그 옷을 벗고 나와요. 피폭이 돼가지고 뭐 많이 돼가지고 산재 이런 거는 없고요, 사실. 여기가 더 안정적인 것 같긴 해요, 병원보다는. 네. 여기가 일단은 약간 좀 외지에 있다는 거 말고는 병원에 있던 사람도 있고 비파기에 있던 사람들도 있는데 다들 여기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임금대로 나오고 주말 쉬고 그리고 피폭도 훨씬 덜 되고. 해결료 담당하시는 분만 해결료 교체하는 분들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피폭이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 해결료 돔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근무 중에 이거 중간에 사이트에서 한 사업소에서 10명 정도 있어요. 해결료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이제 유독 피폭을 많이 받고 그 외적으로는 그리 없어요. 아무리 이제 안전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돌발 상황이고, 돔에 들어가면은 다 환복하고 이제 고무장갑을 다 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지는 건 다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끄럽기 때문에 이제 놓치거나 이러면 이제 무게도 있고 발등을 찢거나 무릎을 찢거나, 그리고 또 이제 돔 안에는 공간이 또 협소해요. 협소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기기 배관도 막 지나가고 기기도 있고 비계도 쌓고 막 이래 좁은 곳을 막 지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뭐 한 1m, 2m에서 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업소는 또 이제 그 격리를 이제 작업구역에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격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빠지거나 아니면 뭐 물이 다시 들어오거나 작업하면 나중에 이제 물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나가죠. 그냥 이제 전력 산업을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런 자부심. 지금 자부심은 못 느끼는데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일정을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부심까지는 아닙니다. 신분이 이제 1년 계약직으로 계속 그렇죠. 돼 있으니까. 회사가 바뀌니까. 단지 이제 회사가 1년마다 바뀔 뿐이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불만이 제일 크겠네요. 1년마다 자꾸 신분이 바뀌는. 그렇죠. 저희는 생활하는데도 좀 불편하죠. 대출도 따로 못 받고 신용 그게 안 되니까. 발전소 내에서 일하는 이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죠. 한수원이나 KPS는 이제 성과금을 받잖아요, 성과금.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 식당도 저희는 사업소에 있는 식당 이용 못합니다. 도시락 하거나 뭐 라면이나 김밥 때우는. 스포츠센터는 현장업소에 스포츠센터 못 쓰게 해. 나는 그거 진짜 인권이 차별이거든. 나는 진짜 화가 나. 경정비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했어요. KPS에서 하청이거나 그 다음 하청. 이 사람들은 뭐 특수용접하는 사람들, 뭐 기계를 보는 사람들, 청소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경정비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였냐면 급여가 너무 낮아요. 이게 제하청에 하청을 가다 보면 임금 체계나 고용의 질이 문제에 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게 경정비가 노조를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고공농성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가설제로 철탑농성을 자회사 임원 즉각 퇴진하라, 임금 동결 분쇄하고 한수원이 직접 고용해라. 노동자가 여기에 계시고 겨울을 여기서 난 거예요. 그럼 대부분 주민들이에요. 그 하청업체의 사람들은, 자회사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지역 주민. 네, 지역 주민들. 지역에다 돈을 뿌리란 말이야.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란 말이야. 복지국, 병원 하나 얘기 없잖아. 여기 대장암, 그러니까 여기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해고 당하기 전에 맡았던 거는 보건물리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사선 관리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 물품들도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 작업에 이제 방사선 분야에 대한 관리도 맡아 하는 일들을 한 거죠. 한수원 직원들하고 같이 혼재해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한수원 직원들이 이제 이걸 불법 파견으로 판단을 해서 노무사를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게끔 했는데 이게 100% 불법 파견이다. 이 불법 파견이면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죠. 그냥 단순하게 해당 없다라고 해가지고 종결 처리를 해버렸어요. 10년 동안 뭐 정신없이 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투쟁하면서 많이 소송하면서 계속 투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패소하고 나서는 이제 다른 길을 찾아서 생계를 꾸렸었고요. 근데 복귀할 수 없다는 게 참 많이 아쉬운 거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건가, 왜 내가 쫓겨나야 되는 건가,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법의 판단을 맡긴다는 게 과연 그게 해고의 사유가 되는 건지. 한수원 직원들도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패소도 했어요.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은 계속 한수원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왜 용역사 직원은 소송을 하면 해고돼야 되는 거죠? 수명 연장을 원한다 이렇게 노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종에 이제 따라서 자기 일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경정비라고 용접, 특수용접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설비 뭐 교체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핵발전소 해체했을 때 대한 이제 그 자기들의 임금 체계 문제나 기타 이런 것도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면 뭐 핵발전소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일단 집주적인 우리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 직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직장이 없어지면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데 저희는 원정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있으니까 그 수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쳐내기 쉬운 데가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은 따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업소를 이제 옮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우려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고리도 그렇고 월성도 그렇고 그 설계 자체가 이제 1호기도 죽고 1호기 죽으면서 거진 그 TO가 한 50% 줄어가더라고요. 2호기도 죽으면은 이제 거기서 또 50% 줄여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줄인 그 인원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뭐 평생을 여기서 일했는데 이제 다른 이제 직장을 찾아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는 많이 고민이 되죠.